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준비위원장으로 신구범 전 도지사를 선임했습니다. 선거에서 다른 공약으로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두 사람이 동인 대통합을 위해 손을 맞잡았자는 건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공작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여야의 도지사 후보가 다시 한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직 인수를 위한 새 도정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원희룡 당선인의 제안을 신구범 전 지사가 수락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준비위원회 조직 구성과 인선을 협의하고 선거 기간 논쟁을 벌였던 정책들도 다시 토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정말 적절한 선택이고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이다.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협치와 통합 정치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귀한 결단을 내려주신 신 전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구범 전 지사가 위원장을 맡지 말라는 당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스스로 당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원희룡 당선인도 공작 정치로 야당을 유린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신 전 지사에게 어떤 자리를 주기로 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도민사회의 갈등을 주장하고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마을에도 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킨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이 새도정위원회에 합류했다며 대화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협치와 통합을 내세운 원희룡 당선인의 행보에 야권이 당선 직후부터 반발하면서 차기 도정 운영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풀어야 할 현안 과제를 보도하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분별한 외자 유치와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할 해법은 무엇인지 현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금민 도정은 출범 당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를 싼 값에 매각하고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가 44곳으로 늘어날 만큼 개발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부동산 개발에 몰리면서 중국인 투자이민 건수가 1,3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개발 광풍이 거셉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원희룡 당선인은 국공유지 매각 대신 임대로 바꾸는 등 투자 유치 제도를 대폭 손질해서 투기성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난개발과 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원점에서부터의 검토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보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난개발 우려가 높은 중산간 사유지와 공동 목장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등급을 조사해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등급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을 손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도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업종에는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요식행위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을 주고 평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문제인데 역시 그것도 아주 공적인 기관이 평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원희룡 당선인이 강조하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합니다. 응시 자격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공무원 경력자나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두세 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면 원희룡 당선자가 최종 결정해 다음 달 1일 취임과 동시에 행정시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130명이 넘는 제주 여성들이 전주형무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고통을 겪었던 수용인들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9 꽃다운 나이에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김경인 할머니. 1949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귀순령을 믿고 피신해 있던 산에서 내려왔지만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시면 아무 죄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을까게. 그때가 19이고 무슨 죄가 있을까. 초원에 산 죄백기죠. 김 할머니는 얼굴 피부병이 악화돼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얼굴 반쪽이 마비되면서 지금도 오른쪽 눈과 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에 흉터와 수영자라는 신분 탓에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보다 창피해져. 형무소에 가오고 원하네. 창피해 주게. 이제 난 미식해 주게. 그때다게 경 가온 사람으로 취급했수가. 김 할머니에게 붙은 전과자란 꼬리표는 고스란히 자식들의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나 다른 수용자분들이나 그 억울하게 돌아간 걸 명예회복해주고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편히 살 수 있게끔 해주길 바랄 뿐이란 것이. 김 할머니뿐만 아니라 4.3 당시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60년 넘게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명예회복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안개가 더 심합니다. 1시간 전보다 시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짙은 안개가 머물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시야 확보에 유의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북동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19도, 고산과 대전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20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22도 내외로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청판액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내려간 모습이고요. 오늘도 산간 지역 지나는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금요일까지는 큰 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주택가에 나란히 세워져 있던 50cc와 125cc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2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토바이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명칭을 제주희망교육준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장에 강재보 전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선임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례에 따라 양성원 교육감이 준비위원을 위촉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놀이패 한라산이 주최하는 제8회 4.3 평화인권 마당극제가 모레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려 일본과 국내 극단이 마련한 10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서귀포시 청소년 수련시설연합회가 마련하는 제16회 비전 21 청소년 페스티벌이 14일 오후 3시부터 서귀포시 70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이 마련하는 한국여성작가회 제주초청 전시회가 13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 2전 시실에서 열려 국내 여류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저지 예술인 마을에 있는 갤러리 놀이에서는 22일까지 오방세계 작가라 불리는 화가 2인 초대전 엘시의 그림 일기를 마련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마라도 기원정사 평화원 갤러리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김규승 화가 기획초대 전시회 마라도 인상전을 마련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 1리에서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제1회 귀리 겉보리 농촌문화축제를 열고 보리배기와 보리털기, 보리빵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제주시 한북로에 있는 주식회사 다음 서비스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10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4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02-6718국에 312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오늘 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96만 7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관광객이 3만 3천 명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00만 명 돌파 시기가 보름 이상 빠른 것입니다. 관광협회는 중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 1,15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객선 상습 과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운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제주항운노조 간부인 전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나마호를 화물 과적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과적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항운노조와 해운조합 관계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인천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제주 인천 항로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제주와 인천 사이 물류 수송이 끊겨 관련 업계와 제주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시 선박 투입이나 해상 운송 사업자 선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달 제주도를 방문해 선성 문제를 논의하고 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항로 복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이 제주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관세청이 공고한 제주 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 관련 경쟁 입찰에 기존 사업자인 신라 면세점만 단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인 신라 면세점은 운영 면적을 4,000제곱미터에서 6,700제곱미터로 넓혀 신청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